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0차시 이온의 확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전하를 띠는 이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전하를 띠는 알갱이, 입자를 얘기했고 양이온, 음이온 두 종류가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추가로 원자에서 시작을 해서 원자가 전자를 잃어버리거나 원자가 전자를 얻어서 잃어버릴 경우에는 양이온, 얻었을 때는 음이온이 돼서 안정적인 전자 배치를 받고자 이온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전자를 잃으면 마이너스가 부족하고 플러스 양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양이온이 형성이 됩니다. 양이온은 잃은 뒤에 이온 이렇게 붙여주면 되고요. 전자를 얻은 경우는요. 플러스 양은 그대로 있는데 마이너스가 훨씬 더 많아진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음이온이 형성이 됩니다. 음이온의 경우 원소의 이름 뒤에 화이온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이온식 같은 경우를 적을 때는 원소 기호를 적고 나트륨을 예를 들었을 때 원소의 윗부분에 전자를 잃었는지 얻었는지, 잃었다면 플러스, 얻었다면 마이너스, 하나를 잃었다면 1 플러스, 잃은 생략. 만약에 두 개를 잃었다, 구리 같은 경우는 Cu2 플러스, 전자 두 개를 잃어서 2 플러스를 띠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온식을 표현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여러 가지 이온식을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기억이 잘 나야 될 텐데, 수소 이온은 H 플러스, 그 다음에 K는 칼륨 이온이라고 했습니다. 양이온이니까 그냥 이온. 나트륨은 Na 플러스, Fe는 철이거든요. 철 이온. 칼슘은 Ca2 플러스, Ca2 플러스는 구리 이온이라고 했습니다. 마그네슘 이온은 Mg2 플러스. 자, 지금 양이온이 끝났고 음이온 볼까요? O는 산소예요. 그래서 산소, 음이온이니까 화이온 이렇게 붙였지만 소자는 생략한다. 기억나나요? 그래서 그냥 산화이온이라고 쓰셔야 합니다. 황화이온은 S2-. Cl은 염소입니다. 염소인데 음이온이 되니까 화이온이라고 하지만 역시 소자를 제외하고 염화이온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플루오린 화이온 그랬으니까 F-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선생님이 다소 어렵다는 다원자 이온이 있었어요. 여러 개의 원자가 결합이 돼서 하나의 이온처럼 이동한다. 그래서 암모늄은 NH4라고 쓰고 얘 같은 경우는 플러스 1가를 갖습니다. 수산화 이온은 수소와 산소가 결합된 거죠. OH 이온은 마이너스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탄산은 CO3 이온가는 2-였습니다. 황산은 SO4 이온가는 E-. 색깔이 자꾸 바뀌는데 선생님 버튼 잘못 눌러서 그래요. 질산 이온은 NO3 이온가는 마이너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럼 이번 시간은요. 이온이 전하를 띠고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전하를 띠고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교과서에 제시된 간단한 탐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6개의 플라스틱 홈판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첫 번째 칸에는 증류수, 두 번째는 이온 음료, 포카리 스웨트나 그런 거 아시죠? 예. 세 번째는 염화 나트륨, 네 번째는 설탕 수용액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나서 옆에 보면 그림이 보이나요? 간이 전도계라고 되어 있어요. 전기가 통하는지 간단하게 확인해 보는 기계예요. 그림을 보면 밑에 플라스틱 홈판이 있고요. 여기에는 수용액이 담겨 있겠죠.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은 전극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다 담궈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수용액이 전류가 흐르는 상태라면 그림처럼 이렇게 빨갛게 불이 들어오면서 삐 하는 소리가 나요. 전류가 흐르면 소리도 나고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수용액이 전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실험을 할 때는 지금 우리가 증류수, 이온 음료, 염화나트륨 수용액, 설탕 수용액 4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기 전도계를 사용할 때마다 여기 밑에 있는 전극은 닦아서 다시 사용해야 합니다.
이온이 전하를 띠는 결과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전기가 통하는 게 2개였고 통하지 않는 게 2개였어요. 어떤 게 전기가 통했냐? 이온 음료, 말 그대로 이온이 들어있으니까 이온 음료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 수용액은 전기가 통했습니다. 하지만 증류수와 설탕 용액은 전기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온 음료하고 염화나트륨 수용액은 왜 전기가 통했을까요? 둘 사이에 공통점이 있었을까요? 있습니다. 둘 다 전하를 띠는 입자, 2글자로 이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온은 전하를 띠는 입자를 이야기하고 이온이 들어있는 용액은 전기가 통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죠. 교과서에 나와 있는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설탕 수용액의 모형을 선생님이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왼쪽은 염화나트륨이에요. NA는 나트륨 이렇게 쓰고 CL은 염소예요. 근데 음이온이기 때문에 염소화이온이 아니라 염화이온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소금이에요. 소금을 이렇게 물에 넣어서 수용액 물에 넣었다는 얘기예요. 물 숫자거든요. 물에 녹으면 염화나트륨이 한 덩어리였다가 염화와 나트륨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나트륨은 플러스인 양이온이 되고 염소는 염화이온이 되면서 마이너스 음이온이 됩니다. 이렇게 플러스 양이온, 마이너스 음이온이 있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는 거고, 하지만 설탕 수용액을 봤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입자 같은 건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설탕 수용액은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전하를 확인하는 실험에 대해서 좀 더 한 번 더 설명을 해보면요. 누가 들어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온이 있어야지 그 수용액 안에 전원장치를 연결하면 전류가 통하고 전기가 흐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아이를 우리는 뭐라고 불렀죠? 그렇죠. 양이온이라고 했어요.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갑니다.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무슨 이온? 그렇죠.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합니다. 밑에 있는 그림을 추가로 한 번 더 설명을 해볼게요. 밑에는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얘는 염화나트륨 수용액이네요. 그렇죠? 지금 양이온, 음이온이 다 보여요. 그런데 옆에 그림을 보면 건전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선으로 연결을 하고 꼬마전구 연결해서 2개의 전극을 꽂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한다면 요런 지금 건전지가 있고 전선이 이렇게 연결되고 중간에 꼬마전구가 있어서 이렇게 연결이 다 되고 중간에 끊임이 없어야 꼬마전구에 불이 들어온다라고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현재 그림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요만큼은 마치 끊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마전구에 불이 들어왔어요. 전기가 통했다는 얘기거든요. 여긴 분명히 전극이랑 전선이 연결되지 않았는데요. 가능할 수 있었다는 얘기는 여기 안에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어요. 특히 Na 플러스와 같은 양이온은 이렇게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갑니다.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 같은 음이온은 이렇게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가면서 이런 양이온과 음이온이 양쪽 극으로 끌려가면서 전하를 운반해주면서 전류를 흐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마치 전선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설탕 분자는요. 똑같이 전극을 꽂고 집게를 꽂고 꼬마전구 연결해서 건전지까지 이렇게 연결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은 전선이 끊어진 것 같은 거죠. 하지만 이온이 없어요. 중간에 여기 아이들을 누군가가 갖다 줄 아이가 없는 거죠. 즉 여기는 전기가 흐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꼬마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온의 전하를 확인하는 또 다른 실험을 소개할 텐데요. 이 또 다른 실험이 조금 다소 학생들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왜 어려워하는지 확인해 본 결과 이유는 간단해요. 들어가는 용액 이름이 너무 헷갈리는 거야. 황산구리 견딜 수 있어요? 질산칼륨 수용액, 질산칼륨은 물에 녹였구나. 견딜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무너지더라고요. 망가니즈산 칼륨 수용액 나오는 순간 친구들이 머리를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 설명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 그림을 보면요. 하얀색 네모난 종이가 이렇게 보여요. 보이죠? 요거는 거름종이입니다. 근데 이 거름종이를 질산칼륨 수용액에 충분히 적셔줘요. 그럼 이 질산칼륨 수용액은 물에 녹았으니까 질산칼륨이 이온으로 갈라지겠죠. 어떻게 갈라진다? 질산과
칼륨 이온으로. 질산은 어떻게 쓸까요? 그렇죠. NO3- 음이온이네요. 칼륨은 K 플러스 양이온이네요. 음이온과 양이온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전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전원장치가 있고 전선이 연결되어 있고 극이 있고 전원장치에 전선이 연결돼 있고 극이 있는데 솔직히 여기 거름종이가 있는 이 부분은 전선이 지금 연결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온이 있으면 음이온, 양이온이 있으면 전선이 연결된 것처럼 여기 있는 음이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면서 전하를 운반하고 K 플러스는 양이온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을 하면서 전하를 운반합니다. 그래서 마치 전선이 쭉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된 것 같은 효과를 주죠. 즉 질산칼륨 수용액은요 전선 연결한 것 같은 효과, 이온을 제공해서 전류가 흐르게끔 도와준다,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실험에서 궁극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건요 이온마다 독특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그 이온 색깔이 이동하는 걸 보고 정말 양이온이 마이너스 극으로 가는지 음이온이 플러스 극으로 가는지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 황산구리 용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황산구리 정중앙에 점선이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했어요. 거름종이 위에 질산칼륨 수용액을 적시고 양쪽에 극에 집게 갖다 금속 집게로 이렇게 극을 만들고 전선을 연결하고 전원장치를 딱 키면요 전류가 흐르는 닫힌 회로가 구성이 됩니다. 그곳에 황산구리 수용액을 정가운 센터에다가 한 방울 떨어뜨려요. 그 다음에 과망가니지산 칼륨 보라색을 나타내는 애를 정가운데다 센터에다 한 방울 떨어뜨리고 전류를 흘려주고 시간이 지날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신기하게도 정가운데 찍었던 황산구리의 파란색 색깔들이 점점 왼쪽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황산구리에서 황산은 이온으로 쓰면 SO4 2-, 얘는 색깔이 없어요. 구리는요 얘가 문제예요. 구리이온은 Cu2 플러스인데 구리이온 자체가 파란색을 띱니다. 그래서 파란색을 띠고 있는 구리이온이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해 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친구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그럼 황산이온은요 색깔이 없지만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음이온이기 때문에. 그렇죠. 플러스 극으로 이동해 갑니다. 다만 우리가 이온 색깔이 없어서 확인을 못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파란 색깔을 띠는 구리이온이 왼쪽으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것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과망가니산 칼륨을 보면요 얘도 이제 이온으로 갈라집니다. 여기서 이온식이 나오면 헷갈리는데요 과망가니산 이온 같은 경우는 MnO4예요. 칼륨이라고 했으니까 칼륨 이온은 K 플러스가 있겠죠. 얘는 과망가니지산은 망가니 Mn이에요. 그 다음에 O4 마이너스 이렇게 이온이 갈라지거든요. 그런데 그럼 보면 음이온인 MnO4 마이너스 과망가니지산 이온은 보라색 색깔을 띠고 있는 이온이에요. 그래서 정가운데 센터에 얘를 떨어뜨렸을 때 시간이 지나면 플러스 극쪽으로 보라색이 이동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누가 이동한 걸까요? 그렇죠. 과망가니지산 이온이 이동한 겁니다. 물론 K 플러스는 양이온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겠지만 이온 색깔이 없어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실험을 정리해 볼까요? 이 실험은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합니다.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걸 눈으로 볼 수 있어요. 특정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Cu2 플러스 구리이온은 양이온이니까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과망가니지산 이온은 음이온이기 때문에 보라 색깔을 나타내고 플러스 극 쪽 이동하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질산이나 황산이나 칼륨 이온도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이 요 본 영상 밑에다가 여기 실험에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하나 링크를 걸어 드릴 거예요. 그것까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스스로 확인하기 세 번째 문제입니다.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 감전돼서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역시 이온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손에 묻어 있었던 물질들이요. 손에 물이 묻으면 그 물질이 물에 녹아요. 물에 녹으면서 그 물질들이 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온이 되는 겁니다. 이온으로 나뉘어지면서 전기가 통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감전될 수 있기 때문에 큰일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젖은 손으로는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습니다.
오늘 수업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온이 전하를 띠는 입자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전기 전도계를 꽂아서 삐 하고 소리가 나오고 반짝반짝 불이 들어오면 우리가 얘 전기 통하네? 이온이 있나 봐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수용액 안에 이온이 있다면요. 전원장치를 연결했을 때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누구? 그렇죠. 양이온은 어디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을 합니다.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누구? 그렇죠.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합니다. 실험에서 제시했던 아이는 누구였을까요? 양이온 중에서 그렇죠. Cu2+. 이 아이는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해요. 파란색으로 보였고요. 음이온은 아까 뭐가 있었을까? 조금 어려웠는데 기억할까요? 과망간지산 이온이라고 했는데 이 아이는 보라색을 띠면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 누가 있어야? 이온이 있어야 어찌 된다? 전기가 통한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온을 확인하는 또 다른 방법, 이제 앙금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출석 댓글, 과제 제출하시고요. 영상 또 있으니까 계속 연결해서 들어주세요.